안녕하세요. 7월 2일 새로운 달 7월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27포인트가 주저앉으며 마이너스 1.1%의 조정, 코스닥은 15.96포인트가 하락이 되면서 마이너스 2.14%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일제지는 오늘 5원이 오른 가운데 41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었고 여전히 2,500원대의 최저의 주가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은 없습니다. 최우식 대표 4,100만 주의 지분, 그리고 뱅가드, 블랙록 이러한 부분들, 변한 것은 바로 신용융자 잔고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만이 변했을 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일제지의 구성을 한번 본다라면요, 이곳이 2022년 7월 1일 이렇게 날짜가 되어져 있고요. 쭉 이렇게 내려간다라면 최우식, 매니저스, 그리고 최우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서 쭉 한번 내리게 되면 최우식, shareholders, 주식수라는 것이죠. 최우식은 여전히 32.1%의 4,100만 주, 주가가 8,000원이 되든 주가가 2,500원대가 되든 변함이 없이 4,100만 주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뱅가드 그룹 역시 218만 8천 주, 1.71%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역시 1.07%, 136만 주. 뱅가드와 블랙록의 장기 투자의 이 그룹들의 주식수만 하더라도 대략 350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 디멘저널 펀드 어드바이저를 보게 되면 80만 주를 합치게 되면 대략 430만 주, 이 세 그룹만 하더라도 430만 주의 물량입니다. 주가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변함이 없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종토방에서 하는 그러한 안티분들, 징징거리는 분들, 물론 기다림에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간혹 징징대기도 합니다. 속으로 말이죠. 누구한테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직은 넉넉하게 기다림이 있죠. 어저께에 제가 펠리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연구소에서의 삼성전자 펠리클 연구가 5년 전부터 지속됐는데 현재 결과물이 없죠. 그러한 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도 역시 펠리클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연구하고 성과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일제지의 공매도는 14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458만 주의 공매도 물량, 그렇게 많지 않죠. 1억 2,760만 주의 총 주식수에 비해서 3.6% 정도에 불과한데 이 물량으로 현재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이어가면서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되면 현재 현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사에 대해서 끌어올려서 또 패대기를 치면은 그곳에 또 추격자들이 생겨서 3일 동안은 가격 조정이 심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일제지는 오늘 이제 41만 주 거래량이 되었었고요. 현재 신용장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한 것은 이 신용장구의 내용이죠. 신용장구 또다시 7만 주가 늘어났다가 새로운 신규, 그동안에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더니 신규로 18만 6천 주가 들어왔고 또 상한은 11만 6천 주, 최종 7만 주 정도, 69,859주가 신용장구 늘었다가 또다시 미증시라든지 우리 증시 좋지 않은 또 하방으로 열려진 모습을 보고서 또다시 순매도가 상환으로 27,991주, 대략 28,000주가 또다시 줄어들어서 289만 주의 신용융자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우식이라든지 뱅가드, 블랙록, 디멘저널 이런 그룹에서는
주가의 지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신 분들, 신용의 물량을 쥐신 분, 담보부주권으로 반대 매매 우려로 이렇게 투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실히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담보부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 5시경에 코스피가 장중에 2300선이 무너지자 금융당국은 신용 융자담보 비율의 유지 의무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현재 140%를 하회를 하게 되면은 현금을 집어넣거나 주식을 어느 정도 처분해서 담보 비율을 맞춰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3개월간을 면제를 해준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도 완화시킬 전망이고, 또한 국유재지는 공매도가 상당히 활성화된 종목 중에 하나죠. 공매도 특별 점검을 한답니다. 이번 정권 초기이죠. 강력하게 공매도 특별 점검을 함으로써 현재 이제 앞으로 이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 공매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 특히나 국유재지는 프로그램과 공매도의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지는 HLB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러한 공매도 신정권 내에서 초반에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공매도 특별 점검으로 인해서 공매도와 프로그램의 사이의 그런 관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4일부터 증권사의 신용 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3개월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무사히 7월 미국 금리 인상이 맞춰지고 7월, 8월, 9월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좋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상장기업이 하루에 살 수 있는 자사주 수량 규제도 완화가 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도 실시가 된다. 과연 이러한 정부 당국의 두 가지의 발표로 7월 시장, 8월, 9월 시장 우리 증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피가 지수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한 등 최근 국내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고, 금융위는 우선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 융자 반대 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을 면제한답니다. 금융투자업계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 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기 위해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지난 6월 중반 이후 15일 이후부터 해서 그 전부터도 6월 달에 이제 투매로 이용해서 투매를 했던 분들은 이제 상승의 흐름에 만약에 된다라면 상당히 심적인 어려움을, 억울함 이런 부분이 나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의 흐름은 어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을 결정하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고, 또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 패싱하고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 교란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해 시행해 나가겠다. 컨틴전시 플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제, 자원, 에너지, 수급, 법률, 산업 구조 따위의 각종 선행 지표의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이 플랜을 세웁니다. 그리고 현재 어저께 또다시 그저께인가요? 펠리클은 각국의 기업의 경쟁을 떠나서 각국의 전쟁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2020년 11월 11일에 출원이 되고 이듬해 7월 20일 이렇게 빨리 특허 등록이 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다층 그래핀의 직성장 방법, 그를 이용한 극자외선 노광용 펠리클의 제조 방법, 요 부분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지난해 7월 20일 마쳤고, 요 부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그래핀 랩에 기술을 이전을 하게 되지요. 이 특허를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질화 실리콘 기반의 지지층 위에 소층 그래핀 형성을 하는 단계, 소층 그래핀 위에 금속 촉매층을 형성하는 단계, 금속 촉매층 위에 비정질 탄소층을 형성하는 단계 등등으로 해서 특허의 내용을 온도는 어느 정도이고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22일에 그래핀 랩은 EUV 펠리클 샘플 제작을 완료하고 투과율이 90%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 그래핀 랩이 펠리클을 상용화 가능할 것인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EUV 펠리클 샘플 사진을 그래핀 랩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핀 랩이 자사가 배요한 그래핀 기술을 기반으로 투과의 현재 87%의 EUV 샘플을 제작 완료했다라고 지난 6월 22일 밝혔습니다. EUV 펠리클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포토마스크를 이물질로부터, 포토마스크는 한 장당 10억 원의 호가를 하고요. 한 번에서 2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포토마스크를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펠리클인데, 펠리클도 한 장당에 3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5나노 공정에서는 대략 25장이 필요하고 3나노 공정에서의 펠리클은 대략 30장이 필요하는데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하에서는 이 펠리클이 절대적으로 필수품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한 진입장벽도 높고 고부가 산업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대기 중의 분자나 오염으로부터 포토마스크를 보호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불량률이 낮아지고 포토마스크의 세척 주기도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서 포토마스크의 수명이 증가하므로 관련된 비용이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핀 랩은 투과율의 90%를 목표로 해당 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업체이다. 총 방막의 두께는 10에서 20나노미터 정도이며, 특히 회사는 최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두께를 정밀하게 식각하는 기술과 그래핀층의 두께를 조절하는 기술의 개발도 완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핀 랩 관계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식각 공정 과정에서 두께의 균일도, 유니폼티 를 확보하는 중이라면서 화학적 그리고 건습, 습식 등 복합적 공정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연구 개발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래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래핀 랩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샘플의 투과율은 87%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회사는 외부 기관에 의한 투과율 측정도 준비 중에 있다. 대단히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업체 측은 투과율의 가장 큰 파라미터라 할 수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컨트롤 그리고 그래핀층 두께 제어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 3분기 내로 투과율 9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ASML,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나노 공정 이하에서의 필수템이 되는 그러한 펠리클의 또 생산의 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9.1그래핀도 비전사 방식의 투과율 현재 85% 이상의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소개한 펠리클 기업을 보면 소재는 다양하고요. ASML, 삼성전자, IMEC는 벨기에의 반도체 종합반도체 기업이고 FST 우리 삼성전자가 420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SNS텍 9.1그래핀은 소재가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랩은 저온 직성장이다라고 하는데 저온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핀 랩이 가장 상용화, 대량 생산 이 부분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9.1그래핀과의 나오게 되면 시장 장악력은 어떤 쪽으로 향하게 될지 일단은 상용화의 제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래핀 랩에서 투과율 90%가 이번 3분기 그러면 이번 7월, 8월, 9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기사가 올해 6월 22일이기 때문에 현재 열흘 정도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7월, 8월, 9월 3개월 내에 과연 투과율 90%를 보여줄 수 있을지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핀랩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 완료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컨트롤 및 그래핀층 두께 제어 기술을 통해 제작된 샘플을 시작으로 투과율 9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끊임없는 기초 소재 그래핀 연구와 공정 개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풀 사이즈의 펠리클 개발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 그래핀랩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상호 관계를 보면 지난해 2021년 10월 15일 저온 그래핀 성장 공법으로 5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EUV 펠리클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올해 4월 5일 그래핀랩은 KETR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그래핀 기반 EUV 펠리클 기술 개발에 대해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서 요 부분이 4월 5일입니다. 등등 이렇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건 현재 그래핀랩에서 3개월 만에 양질의 펠리클 소재 개발, 양산화를 끊임없이 노력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앞으로 3개월 정도 9.1그래핀은 그보다 좀 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1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핀랩에서 3분기 올 9월까지의 정말로 90%의 투과율의 EUV 펠리클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당국의 두 가지 조처로 인해서 프로그램과 공매 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음 주는 시장에 의미 있는 내용이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스닥 선물도 현재 시 12시 54분이 되는데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의 영상 서두에서도 변한 것은 없다. 최우식의 4100만 주 그리고 뱅가드 블랙록의 모든
투자자들의 지분 대용은 주가가 상승을 했던 하락을 바닥을 찍던 간에 변함은 없다. 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종토방의 안티들과 현재 그리고 신용융자를 썼던 그러한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의 마음이다. 그런 부분은 물량의 변동이 있었을 뿐이고 저와 같이 뭐 강성주주들이라고 할까요? 기다림을 조금 더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물량은 저는 늘으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았을까? 물론 일부는 아주 극소수 일부는 줄어들었겠지만 현재 변함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